네,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법의 변변한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강의 용도 지역입니다. 자, 용도 지역이 자, 도시관리계획에서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토지에다 이름을 정하는 거죠. 자, 이름을 정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제도. 자, 우리 용도 지역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떻게 절차를 정리하자고 했는지 자, 이렇게 5가지. 자, 용도 지역을 정하는 목적,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 용도지역은 21종류 종류가 있죠. 크게는 4종류, 도관농자인데 세분을 하면 21종류죠. 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들어가면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3가지 제한을 받아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미세분된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런 부분들을 공부 순서로 잡으시면 돼요. 자, 이런 순서가 저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을 제가 좀 어렵지만 이런 순서를 좀 이렇게 암기를 해서 이 공부하시는 4강 용도 지역을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야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빨리 파악하고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시죠. 자,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 토지를 보다 경제적, 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같은 높이 등을 제한해서 토지를 보다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법적으로 이제 어떤 용도를 정해서 토지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정하죠. 자, 용도지역은 중요한 특징이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중복되지 아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용도지역을 정하는 목적의입니다. 중복되지 아니하게 정한다. 자, 두 번째, 자, 용도지역 종류 크게 우리가 도시관리, 농림자연이죠. 우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자연인데 일단 도시지역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도시지역은 우선 주거지역이 6개로 갈라지죠. 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 이렇게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중일, 근유,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긴다. 자, 그럼 중학교 1학년 개 이름이 전일준이, 공업지역 전일준, 전일준이가 먹는 약이 보생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예요. 그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일단 주거지역을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주거지역이 1, 2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단독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으로 나누는 거고,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이렇게 되면 일반 주거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일반 주거가 저층은 4층이야, 중층은 18층이야, 중고층은 18층을 초과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는 일종 일반이 아니라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은 2종 전용이 아니라 2종 일반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에다가 자, 일부 상업하고 업무 기능을 보완한다. 자, 주의할 점은 공업 기능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업무 이런 것들이 보완 들어가는 거. 참고로 이 공업적에서 중공업 쪽을 보시면요. 경공업에다가 주거하고 상업, 그 다음에 이거 업무죠, 업무. 이거 좀 오타가 났네요. 자, 경공업에다가 주거, 상업 업무, 이거 업무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셔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자, 공업, 주거, 상업, 여기 3가지가 모두 들어가는 것은 준공업,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업무까지만 들어가는 것은 공업 안 들어가고, 준주거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을 구별해 좀 보시고요. 자, 상업지역 중일근유는 각자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공업지역에서 중화공업은 전용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은 일반공업, 경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를 보완하는 것은 준공업지역이다. 자, 녹지지역 보생자, 자, 우리 보전 성격으로 유지하는 녹지가 보존 녹지죠. 자연환경이나 경관 같은 보전한 필요성이 있어서 보전 성격으로 유지하는 녹지가 보존 녹지. 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데가 생산 녹지. 자, 보존을 하되 불가피하면 개발에 허용되는 녹지가 자연 녹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관리 지역도 보생계로 가서 자, 계획 관리 지역. 자, 보생자를 본따서 보생계를 만들었잖아요. 자, 우리가 요 계획 관리 지역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개발을 하는 지역들. 자, 조만간에 이제 도시적으로 들어가거나 관리 지역 중에서 도시적으로 들어가려고 대기 상태의 토지라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개발하는 데가 계획관리지역. 자, 농업, 임업, 어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관리하는 지역들이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호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보전 성격으로 관리하는 보전관리. 이런 거. 자, 농림과 자연은 세분 현상이 없으니까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와 같이 개발 성격이 강한 농지라든가 보전 성격이 강한 거죠. 보전 성격이 강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성격이 강한 산지 임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농림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자연환경보전지역 참고로 자수해 생산물을 보존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용도지역을 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자, 용도지역 앞에서 21종류를 봤어요. 주로 이제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같은 거 4개, 공업지역 3개, 녹지지역 3개 이렇게 나눠지는 거, 관리지역도 보생계. 자, 농림자연은 3번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21가지 이름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용도지역을 토지에다가 지정할 때는 원칙,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용도지역을 정해야 된다. 자,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토지가 있어요. 어디냐면, 자, 우리 공유수면 매립지,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자, 바다를 매립했는데, 매립 목적이 이웃용도랑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이웃용도랑 비교해서 같으면 이웃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매립지가 새로운 땅인데, 원칙대로 도시관리 결정을 안 하더라도 이 이웃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죠. 만약에 매립 목적이 이웃용도랑 다르면 또는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매립지에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정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용도지역 지정의 예외예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웃용도지역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번에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웃용도 지역으로 보는 건데, 자, 지금, 자, 다음의 지역이 지정되면, 자, 항만구역과 어항구역,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자, 이런 것들은, 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토지에 어항구역, 항만구역, 이런 것들이 지정되면, 기존 용도지역은 없어지고 도시지역 결정고시를 간주합니다. 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이제 한전이 발전소를 지을 때는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라는 걸 정하는데, 자, 이런 명칭들이 지정고시가 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 우리 좀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용도지역을 토지에다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결정 없어도 용도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지역이 있다. 자, 어디가?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용도랑 같으면 그 매립지는 자동적으로 이웃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어항구역과 친구들 이런 명칭들이 지정고시가 됐을 때는 이웃용도가 되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표적인 특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2가지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들어가면 우리 행위제한이라고 그래서 자, 용도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사람은 3가지 행위제한을 받죠. 건축 제한 같은 건물의 종류 제한, 업종 제한, 뭐 예를 들어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자, 여기 단독주택, 일종 근생, 또 추가적으로 조례가 정하면 몇 가지 건물들을 더 건축할 수 있다. 자, 요 표 안에 없는 건물들은 못 짓는 거예요. 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 제한은 일종 전용부터 맨 끝에 21가지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이렇게 표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표의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봤듯이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일종 전용주거적 표 정도만 살짝 한번 보시고 이런 건물들이 일종 전용주거에서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안 돼요. 아파트. 일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니까 단독주택 당연히 짓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정하면 추가로 연립이나 다세대까지만 짓는 거지 아파트는 안 된다고요. 표에 없기 때문에 학교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되지만 대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건폐율과 용적률은 숫자 기준이자 요거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건폐율 자기 대지에서 건축 면적을 몇 프로 지을 거냐. 자, 용적률은 자기 대지에서 연면적을 얼마까지 지을 거냐. 이런 부분이니까. 자, 우리 건폐율은 주거지역 6개, 55, 66, 57이죠. 상업지역 98, 78, 공업지역 777, 녹지지역은 222,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224, 22. 여기 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좀 잘렸네요.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은 100,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500. 이렇게 50씩 올리다가 여기는 좀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자, 1500, 1300, 900, 1100 중일 근유면 1500, 1300, 900, 11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얘가 중일 유근이면 이제 그렇게 순서를 바꾸면 1500, 1300, 1100, 900으로 외우셔도 돼요. 중일 유근으로 순서를 좀 바꾼 다음에 지금은 중일 근유 1500, 1300, 900, 1100%. 자, 공업지역 300, 350, 400, 녹지지역 8, 100,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8, 800. 그 다음에 농림자연은 88인데 요즘 잘렸으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80% 농림과 같으니까. 자, 요렇게 용도지역에 들어가면 21가지 용도지역별로 토지 소유자가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건물의 크기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제한 같은 건물의 종류 제한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이 미지정되면, 자, 용도지역이 도시관리, 농림, 자연으로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는 지역도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때는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에요. 또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안에서 세부 용도로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이런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때 도시지역 안에서는 보존 녹지를 적용하는 거고 관리지역 안에서 미세분된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자, 이런 규정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지정, 미세분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좀 보시면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는 중공업지역이 아니라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은 중심, 일반, 근린상업, 유통상업 지역 순서로 자, 건폐율을 높은 거. 근데 이제 건폐율이 여기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자, 9, 8, 7, 8이니까 이 순서가 좀 잘못됐죠. 중심상업이 90%, 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고 유통상업이 80이기 때문에 유통상업, 근린상업지역이 같은 80%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린상업지역이 뒤로 가야 되니까 순서가 중1, 그 다음에 근이 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유통상업이 앞으로 와야 되고 둘 다 80%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건폐율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용도지역을 정하는 목적,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중복되지 않게. 자, 용도지역은 크게 4종류, 세분하면 21종류 명칭이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아도 공유수면 매립지는 이윤용도지역으로 본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들어가면 행위제한은 건축제한, 건축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지정, 미세분된 지역의 행위 제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시험 문제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다음은 용도 지구 내용으로 이제 다음 강의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